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나는 공동체 북포럼 대전 벌써 6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저자님은요, 그림 수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김준희 저자님이신데요. 웅진 싱크빅 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바른경영 아카데미 대표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와, 딱 보니까 첫인상이요. 네, 바른경영 이렇게 맞박이 써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범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그동안 평생에 살아오신 인생은 어쩌면 지식을 공유하고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아마 이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혜와 또 그동안 살아오시면서의 많은 지혜들을 공유하기 위해 이런 책을 쓰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특별한 그런 책이에요. 안에 직접 그림도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뒤에 책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감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 패널분들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밝은 지혜와 투명함을 간직하고 멋지고 곱게 나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송혜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정한석 선생님이고요. 방금 이렇게 소개하신 예일도 선생님 옆에 있는 참 상황이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여자, 실밥 주는 여자 장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밥을 주신다고요? 네,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저자님, 인기가 아주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책을 읽고 오지 않으신 또 방청객 여러분,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한 3분 정도 우리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프닝 하시면서 본인 소개도 좀 멋지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준희라고 합니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만 31년 동안은 책을 만드는 일, 또 그 책을 판매하는 일, 또 회사를 경영하는 일,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2012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2013년에 이제 경영일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됐는데요. 시간이 생기면서 무엇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 앞에 있는 화실에 가서 그림 그리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림을 한 1년 정도 배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 그림 보고 누군지 알아볼 정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람을 그리는 것은 단지 모습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포즈를 취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걸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과정들을 책으로 엮어서 우연치 않게 책으로 준비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화실 선생님도 이제 물어보는데 전에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려봤느냐. 그런데 제가 미술관을 한 적도 없고 학교 대표로 미술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는가 보니까 1964년도에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저희 집안이 가난했어요. 집에서는 이제
스케치북이나 이런 건 못 사주고 크레용도 못 사주고 돈 그때 돈으로 1원인가 2원 주면은 문방구 앞에 가가지고 도화지는 이제 한 장 살 수 있었어요. 2원. 네. 이제 도화지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크레용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짝이 이제 크레용 안 갖고 왔으면은 서로 나눠 써라. 이러니까 착한 짝이 저한테 같이 쓰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크레용을 갖고 그림을 그려보는데 그래서 쑥 칠해보니까 크레용이 쑥 다른 거예요. 빌려 쓰는 처지에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손으로 긋고 색칠할 때도 힘줘서 못 그리고 이렇게 빗금치듯이 살짝 덮었어요. 될 수 있으면 크레용 이제 안 닳게 하려고. 그때 그 이제 어렸을 때 마음에 내 나중에 돈 벌면은 48색 왕자 파스가 최고 그때 저기였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정말 힘줘서 팍팍 한번 색칠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강한 열망이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꿈을 꾼 지 50년 만에 제가 화실문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많이 기억에 남는 과정이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게 됐는데 그분들 한 분 들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책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요.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관찰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와, 그만큼 마음이 어쩌면 굉장히 깊은, 네,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점들 있으실 것 같아요. 방청객 여러분들 대신해서 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림 수업, 인생 수업이 제목이 참 편안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받는다, 레슨을 받는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화실문을 그렸더니 선생님이 그려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저는 없다 그랬더니 스케치북이랑 연필을 주면서 줄긋기부터 시작을 시키대요. 그래서 가로줄 긋기, 한자 긋고 나니까 세로줄 긋기, 그다음에 빗금 긋기. 네.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수업이 하나 둘 쌓이면서 그림 수업을 받고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 그 그림이라는 걸 그리면서 제가 살아온 과정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인물의 제 삶을 투사도 해보고 그분들이 오늘날 모습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 수업을 받았지만 또 그분들로부터는 인생의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라는 책 제목을 지을 때 그림 그리면 그림 수업도 했고 내가 인생의 수업도 해서 인생 수업도 받았네 그랬더니 출판사 대표가 그러면 그림 수업, 인생 수업으로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박수 치고. 네. 와,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뭔가 한 가지를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또 뭔가 깊은 의미를 전달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요. 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하십니다. 이런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네. 네. 김수아 주임 네. 거기
바보입니다. 네. 이 바보가 되는 바보들이 많은 세상. 네. 네, 바보가 되는 세상. 바보가 좀 되고 싶긴 한데요. 하나 좀 질문하는. 네네네. 그 질문이 예,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바보가 뭐에 약자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왠지 알 것 같아. 저자기 막지 저자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바보입니까? 네, 바보예요. 네,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저자님? 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와, 네. 야, 설레이네요. 이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네. 그 얘기도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의미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요. 네. 진짜 바라볼수록 보고 싶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바보가 진짜 그런 것 같긴 하고 책에 써 있는데요. 네.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이 바보가 되게 쉬운 것 같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뭐 혹시 바보가 되는 무슨 쉬운 뭐 왕도, 비결, 뭐 지름길 뭐 그런 거 있나요? 비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듣고 보니까 제가 그린 인물들 중에서 바보라는 별명이 붙은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김수환 주기경님도 그쵸. 바보라고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보라고 그랬고 또 이런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 일을 멀리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비결은 어떻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 가장 기저에 있는 거는 더 큰 게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보다 더 큰 무엇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또그 방금 언급하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나 또 김정춘 이야기나 그분들이 또 이제 같은 바본데도 좀 공통된 특징이 또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있네요. 네. 먼저 바보인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제가 바보 하면 나 그 다음에 바보야 좀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항상 먼저 바보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많이 만날 모르게 좀 그런 같네요. 네. 지도자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받는 분들은 어쨌든 남들보다 한 걸음 이제 앞서가기 때문에 지도자 또는 리더 이런 모두 먼저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는 건데 바보도 이제 이런 거죠. 남들이 바보처럼 살았는데 보니까 괜찮겠다 해서 따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랄까 모델이 있으면 좀 쉽죠. 근데 그런 아무런 모델도 없을 때 처음 바보짓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처음 바보짓을 한 분들을 또 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저자분은 혹시 일생에 큰 바보 일을 좀 저지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번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81년부터 출판사에 몸담았는데 출판을 평생의 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출판 문화를 꼭 키워야겠다는 사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79년에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제적당했어요. 아이고, 모범생처럼 보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복학을 했는데 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분 들어오시면서 또 제적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계가 곤란해졌어요. 네. 생계가 곤란해졌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한 곳이 출판사였어요.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책 만드는 게 생각보다 좋았고, 또 결과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아주 보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동창들은 그 뒤에 법조에서 아주 잘 해서 우리나라 대법관도 다 되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언뜻 내가 바보짓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서 후배들 들어왔을 때 후배들 앞에서 잘난 체를 했어요. 제가 정의가 이런 것이고 이게 올바른 일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해놨는데 네. 이제 3학년쯤 되고 나니까 후배들이 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당신 어떻게 사는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지켜보는 눈길을 느꼈어요. 근데 전 그 눈길을 배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게 어찌 보면 명확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것 때문에 뭐 크게 후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 쭉 바보 짓을 하셨네요. 한번 바보 되면 그다음부터 똑똑해지니까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니까 그 동네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네. 그 한 분이 갑자기 스치는 그분이 한 80인가? 80 넘으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그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왜 안 다니셨다 했더니 그때 이채씨 했던가 보죠? 이렇게 뭐 이때 같은 교련이 있었는데 뭐 그냥 총칼 뭐 그냥 훈련시켰대요. 네. 사람들이 뭐 훈련시킨다고 안 다닌다고 해서 쭉 초등학생 중퇴로 이렇게 그 학력을 다니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분도 생각. 그분도 하고 싶어요. 아예 중학생. 네. 아유, 저는요, 책 보면서, 아니, 그 법대 출신이신데 어떻게 경영 쪽으로 가셨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바보짓이라기보다는요, 조금 현명한, 네, 일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말했던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이 시대의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한 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길을 간 건 아닌데 네, 이제 책을 쭉 만들다 보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이 길로 오기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법조 쪽을 했던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사는 재판을 할 때 어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순 거짓말쟁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진실에 가깝고 네, 누가 더 거짓말하는가 이걸 골라내는 거고 네, 이 검사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다 죄 지은 사람들만 상대를 해가지고 네, 너 도둑질했지 아니요 그러면 거짓말하지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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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책을 만들면서 네. 야, 이 책을 만들면 아이들이 보고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모든 책을 그렇게 만드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그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기쁨은 네. 그 남들이 잘 모르는 기쁨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직업이 네, 훨씬 더 아마도 그래서 더 젊어 보이시고 더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잘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책을 많이 만들면서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때로는 어떤 때는 생각조차도 좀 아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그냥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이것만 따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늙어도 훨씬 덜 늙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장 선생님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네. 아주 동안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비슷한 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버전은 여자들끼리 하는 건데, 그죠? 서로 칭찬 주고받고, 그죠? 아, 그런가요? 네. 아유,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자, 우리, 네, 질문요. 제가 질문할 때까지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네요. 아유, 시간 되었기 네, 바보 특강에 대해서도 좀 오늘 특강 네. 듣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네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여기 그려진 분들이 총 18분이 나와요. 근데 아마도 18분만 그리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몇 분 정도를 그리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18분을 골랐는지, 그리고 꼭 여기에 싣고 싶었는데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어떤 분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아, 너무 단순한가요?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그리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고르게 되냐면은 좋아하는 분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공통점은 한 분 한 분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볼 때 삶의 진정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됐고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싫은 분들은, 제가 그린 분들은 다 이제 초반에 그렸던 분들은 다 싫었고요. 특별히 이제 빠뜨린 분은 없는데 이런 고민은 좀 있었어요.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도 좋고 이분도 좋고 이분도 좋은데 어느 분을 먼저 그려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이제 그건 전적으로 그분들의 객관적인 업적보다는 저 개인적인 그 어떤 선호, 호불호, 이게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제 그 훌륭한 그 업적들 또는 일화 중에서 어떤 사건이 딱 저한테 이렇게 찡하고 와닿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확실하게 있는 분들을 먼저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림은 그리고 있고, 지금 주제는 지금 새롭게 그리는 분들의 주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주제죠. 신여복 선생님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좀 그리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몇 달 동안 연습을 좀 했었어요. 기법을 좀 닦으려고요.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네요. 그런 분들 앞으로 좀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여기 맨 말미에 보면 아내분을 그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그리시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집사람 그림을 이제 다른 분들은 한 점밖에 안 그렸는데 저희 집사람 2점을 그렸거든요. 저도 보험 들은 겁니다. 이제 숭늉이라도 얻어 먹으려면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뼈저리 느끼고 있어서 9점을 그렸고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작년에 이제 저희 딸 결혼식일 때 그때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여줬더니 이 주름살은 좀 빼지 그러던데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네, 아니.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라면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책에 제목이요, 그 사진의 제목이 시집 가던 날 그리고 시집 보내던 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와, 이런 제목을 적는 것도 좀 감동이기는 했지만 그때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 표정이요, 엄마의 표정과 그리고 설레임이 가득하고 약간 떨림이 느껴지는 그런, 근데 사진 전반적으로 너무 따뜻함이 느껴져서 와, 이게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 표정을 그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예. 네. 과분한 네. 칭찬이시고요. 옆에 좀 친한 척하면 제 그림도 좀 그려요. 이게 이제 네. 물론 이제 그릴 수는 있는데 네. 그림도 조금 그리고 나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네. 내 얼굴 좀 그려라 이런 친구들 좀 있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놓고 말은 사실은 못하는데 이 그림 한 장이 이제 한 점이 완성이 되려면 유화로 그리는데 네. 붓질을 수천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그림 한 점이 완성되려면 화실에 한 번 가면은 3시간 그리고요. 네. 3시간 작업을 하고 그걸 한 8번 정도 해야지 그림 한 점이 완성이 돼요. 와.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쳐다보가지고 한 달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마음속에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지 않으면 네. 작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 그려줄 수는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돼야죠. 네.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가 아니면 저를 진하게 감동시킬 뭐가 있던가. 오. 네. 죄송합니다. 아, 저 지금 거절당한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네. 앞으로 가능성은 또 네. 열어져 있는 거니까 제가 좀 많이 벌겠습니다. 아, 예, 뭐 어느 쪽이든지요. 근데 그 아까 그 잘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그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그 작년에 저희 아이 결혼시킬 때 표정을 보니까 네.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실제로 바라보는 대상은 딸이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과거더라고요. 나도 저 자리에 섰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땠었지? 그러면서 지금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딸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과거를 보는 걸 봤어요. 근데 표정을 잠깐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저 딸이 가서 잘 살까? 제가 잘 살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생각이 에이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와서 잘 살았는데 뭐 우리 애는 나보다 똑똑하니까 잘 살 거야? 이러면서 걱정스러웠던 표정이 풀리면서 네. 대견한 표정이 되고 눈이 좀 뭐라고 하냐 눈가에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모습 이로구나 싶어서 그렸는데 집사람은 그런 그 어떤 해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만족해했어요. 아니, 여자들은 그래요. 이 드레스, 그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 그쵸. 네, 그런 모습만 봐도 나이 상관없이 네,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사실 이제, 보면은 이 비유를 참 잘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또 빨리 잘 알아듣고 공감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책 안에 지민 콜린스라고, 네, 이분이 또 비유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짐 콜린스 이분은 제가 회사를 경영할 때 네. 그 가장 많이 그 배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마이크가 제가 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짐 콜린스 이분은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은 분인데요. 그 어느 경지에 올라간 분들은 특징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짐 콜린스도 리더십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리더십의 단계에 4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는데 4단계와 그런데 마음의 자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4단계 리더들은 잘 됐을 때 자기를 본대요. 다 내가 한 거라는 거죠. 잘못됐으면 누가 이러랬어 라고 다른 사람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단계 리더들은 반대로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5단계 리더들은
어렵고 안 됐을 때 내 탓으로 돌리고 잘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돌리고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거울과 창으로 표현해요. 거울은 뒤에 이게 은가루를 발라놓으면 저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에다 은가루 발라놓으면 자기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비유를 한 거죠. 이런 비유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한 비유였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영에 관한 제가 설명도 아주 탁월하게 하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중병일 경우에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료는 쉬워지죠. 그렇죠. 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생존율이 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기로 가면은 병을 진단하기는 무척 쉬워요. 그런데 이제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잘 나가는 기업도 망하는데 그 망하는 조짐을 일찍 발견하면 금방 고칠 수 있어서 좋은데 잘 일찍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되면 망할지도 몰라. 그래도 쉽게 알아내면 이미 이렇게 떼가지고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 어린아이한테도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알아들을 만큼 아주 탁월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해서 그분도 한점 딱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 네. 어찌 보면 다 보은 삼아가지고 그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떠나서 그 사람을 정말 계속 관찰해야 되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진짜 꼼꼼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이게 깊은 애정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 하나 듣도록 할게요. 이 책 속에서요, 네. 용서라는 또 단어가 또 이렇게 꼭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선생님을 또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것처럼 좀 오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도대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런 말 하면은 아는 것도 없지만 정답을 목구멍에 탁 갖다 대고 주시게 맞잖아요. 그 용서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되나요? 정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일까?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를 위해서 내가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찌 보자면 그 속에서 그 나쁜 기억에서 내가 더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나 싶고요. 만델라 대통령이 바로 그런 용서의 화신 같은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크게 승화됐지만 일정한 부분에는 그들을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더라.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내가 자유로운 길은 놓는 것이고 놓는 것은 그가들이 용서받을 행위를 했고 하지 않았고에 관계없이 내가 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용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고통은 누가 당하는가? 결국 내가 더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해가지고
너 용서, 자기한테 미운 저기 한 사람한테 내가 다 잊어버릴게 용서했어 이랬더니 정작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걸 나는 혼자서 끌어안고서 혼자 고통스러웠잖아. 왜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용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막 기억나는 게 있는 게 네.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천도연식 교회는 그 영화인데 실컷 예수님 이분 용서하러 갔더니 용서비를 받았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기 받아갖고 막 네. 목사님을 또 유혹하고 막 막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하여튼 참 비밀스럽고 참 묘한 용서한 단어가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연락서를 진짜 만약에 마음속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지금 우리 저자님처럼 이런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책 사서 만들어 감사합니다. 네, 그림 수업, 인생 수업 꼭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그런 감정의 표현들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마음의 감옥이라는 게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오고 싶어도 스스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책 속에서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키가 이건 감옥 괜찮아요. 네, 감옥이 아니죠. 네, 감옥이 감옥이 아니죠. 그럼 이건 감옥이 아닌데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감옥이 아니라 무너지가지요. 네,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저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궁금하신거나 이런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진행하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 방청석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굉장히 온화하다는 느낌이 퍼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정신없이 실현할 줄 모르는 게 잘 들었는데요. 막걸리 사시고 네. 특히 아까 개인적인 이력을 잠깐 말씀하실 때 출판계에서 이렇게 오래 계셨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죠? 책 중에서 과학 앨범이라는 책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는 건데 네, 그거가 생각이 갑자기 났었어요. 아까 우리 작가님 그 그림 수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저는 직접 구매해서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입구에서 잠깐 목차를 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아까 짐 콜린스라는 그분 인물화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게 제일 조금 느낌이 강하게 왔냐면 그 눈동자가 금방 이렇게 살아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바라보는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확 받았는데 그래서 혹시 그 책에 들어있는 그 인물화들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어떤 대화를 했던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실 때 모델을 사진으로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은 다 사진을 놓고 그림을 그렸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의 사진들이 90점, 900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진, 어떤 이미지가 그분을 가장 잘 대표하는가 그것을 고르는 게 어쩌면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라는 분은 산악 암벽 등반도 하시고 또 마라톤도 하시고 하면서 아주 탄탄하신 육체적으로 그러신 분이면서 또 한편 경영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대 지금 최고 경영의 최고 구루라고 하죠. 가장 선견지명이 있으신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통 눈빛에 담겨져 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 눈빛
그것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굉장히 탄탄한 그 신체, 이게 강인하게 표현되면 좋겠다.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제 눈에 그 장면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르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사진들도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만 해도 공식적으로 찍는 사진만 해도 1년에 수백 장 이상이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바마스러운 사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후보지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의 인간됨은 미국이라는 가장 큰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느끼는 걸 이렇게 막힘없이 드러낼 수 있는 이 모습이 정말로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뽑아내는 게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참 많아 죽겠어요. 일기 표현 참여. 나중에 제 사진 찾아가면 네네. 그림 수업, 인생 수업이라는 책 제목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림과 인생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자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싶습니다. 이제 바둑 인생 그러면 이런 바둑이 인생을 닮았다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림 자체에서 인생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인물화를 그리게 되고 인물화를 그린다는 것은 인물의 내면을 그리지만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관상을 본다고 했을 때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코가 크다 뭐 눈이 크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그림을 자세히 그리다 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언뜻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분을 그리려고 하면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들여다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왜 그때 눈빛이 이랬을까? 이게 조명 탓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 보면 속속이 그 사람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걸 알게 되고요. 아, 이런 것들은 속마음이지만은 숨겨지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림과 인생을 얘기를 하자면 속마음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착한 마음 가져야겠다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 착한 마음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진정성 같은 거더라고요. 이제 간디 선생님을 이제 그릴 때 간디 선생님이 훌륭해서 그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일화가 가슴에 와닿았는데 어느 날 애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설탕 너무 좋아하니까 끊게 해주세요. 후보를 부탁을 했는데 간디 선생님 일주일 뒤에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다시 데리고 오니까 이제 애한테 얘 설탕은 몸에 안 좋다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궁금해진 게 이거 일주일 전에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랬을 때 사실은 간 선생님 말씀이죠. 나도 설탕을 좋아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끊어보니까 끊을만 했다. 그래서 애한테 끊으라고 하더라. 저는 그 100마디 말 억적 이런 거보다 그 진실된 작은 아이한테 하는 말조차도 허투루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키지 못할 거 애들한테 얘기 쉽게 하잖아. 옳은 거라고. 근데 간디 선생님은 그러지 않은 걸 봤어요. 결국 이제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나도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좋은데 말로만 좋다고 하고 실제로 닮지 않으면 진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 저도 자신 있게 되고 싶었고, 이 책은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약속 같은 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첫 인상을 배웠을 때 모범생 같은 그런 인상이 약간 도시적이고 차갑고 이런 느낌이 사실은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이지만 이제 우리 방송 진행하기 전에 잠깐 미팅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요. 굉장히 따뜻하다. 표정도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게 뭐 성인들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디선가 되게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디선가 익숙한 그 느낌이 어딘가 있었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책 속에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얼굴 표정 그런 눈빛 이런 것들이요 고스란히 우리 저자님 표정에 담겨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렇게 정말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진짜 삶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았나 아유, 정말 생각이 듭니다. 과분한 칭찬이시고요. 본인을 노리는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면요. 그 책 안에 있는 그림들과 아마 언뜻 우리 저자님의 표정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와,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는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 저자님께 부탁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많은 방청객분들,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을 때, 내지는 또는 이제 꼭 해주고 싶은, 이 시대의 모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한 줄 남겨주신다면, 그 당부의 말씀은 좀 과적이고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다가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고비가 와요. 실력도 안 늘 때가 있고 내가 뭐 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비를 넘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셔요. 아우 잘했어요. 왜 이 나이가 됐는데 칭찬을 해주는데 좋은지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왜 누군가 뭐 시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꾸준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앞으로 칭찬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아우 이렇게까지 하셨네요. 아우 정말 잘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건데 이렇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일을 계속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나이도 많지는 않으신데 칭찬 덕분에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뭘 하고 싶으면 첫째는 시작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비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 칭찬할 만한 분들 옆에 좀 두고서 좀 칭찬 좀 해주라고 좀 그러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참 잘하셨어요. 야,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죠. 사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그쵸. 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또 모델이 되어 계시고요. 누군가의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아우라가, 그쵸? 너무 멋지게 빛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희 저자님 모시고 정말 깊이 있는 철학과 그리고 내면의 그 깊은 사랑을 함께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 뒤로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빼먹은 게 있군요. 다음 방송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요,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의 한근태 저자님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2월 11일, 네, 장소는요, 대전 유성구의 복명동에 있는 가르텐 대강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요, 6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